자,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제 2013년 모바일 시장의 이제 핫 이슈들을 좀 알아볼 시간인데요. 영상부터 일단 함께 보시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3년 핫 이슈. 2013년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발전들이 돋보였던 한 해입니다. 그럼 올해 가장 큰 이슈들을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통3사의 가장 큰 발전은 바로 LTE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GHz 근접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KT가 1.8GHz 근접 주파수를 차지했는데요. 그 후 바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 뒤를 이어 SKT와 LG U+ 역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본격적인 LTE-A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더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일단 가장 화두가 된 게 이제 LTE-A, 그다음에 이제 광대역 LTE. 사실 광대역 LTE라는 말은 그 주파수 전에는 나오지가 않았던 얘기고 주파수 경매 후에 이제 KT가 주파수를 차지하면서 이제 광대역 LTE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전후가. 저는 KT를 지금 쓰고 있어서 이 광대역 LTE가 적용이 되기 전과 후의 속도 차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LTE 속도 지금 이게 핫 이슈 키워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KT가 그 주파수 경매가 있기 전에부터 이미 그 마케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창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속도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LTEA가 이제 시작되고 또 속도의 발전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더 본격 상용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이제 속도의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LTE 처음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직접 이제 LTE 지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에 가서 LTE 필드 테스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느낀 점들이나 그런 속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과 비교한다면 초반 구축할 때라서 사실 LTEA였죠. LTE 때도 나갔었고 LTE 때도 나갔었는데 LTE 뭐 2배 빠르다는 어떤 그런 광고는 솔직히 좀 허구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SKT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내년에 이제 상용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건 이제 뭐 150메가대 다운로드 속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LTE-A보다 2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시연도 했었는데요. 내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 뭐 그냥 막 8, 90메가는 그냥 나오는 어떤 LTE-A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LTE 얼마나 빨라질지 좀 기대가 되고 그 LTE-A를 넘어서는 또 무언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5G 개발 중이다 보니까 이미 개발이 됐다고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에 맞춰서는 또 데이터 용량도 좀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맞는 대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구분지어지던 스마트 기기가 이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시작으로 스마트 글래스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웨어러블 컴퓨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혹시 스마트워치 써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떤 모델 써보셨어요? 저 그 삼성 갤럭시 기어 써봤어요. 태호 군은 어떤 거 써보셨나요? 소니 스마트워치 그 맨 처음 나온 처음 나왔던 거? 네. 써보시면서 좀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있으니까 정말 편하다,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뭐 그런 느낀 점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까지는 별로 필요하진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서는 아직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다른 기술들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지금 이제 퀄컴에서 나온 톡이나 그런 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뭐 미라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나온다면은 더 좋은 스마트워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요. 예, 뭐 제 생각은 사실 스마트워치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지만 연동되는 게 주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스마트워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 스마트폰이랑 무조건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태호 군은 그 스마트워치 썼을 때 뭐 어땠어요 느낌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느낀 게 일단
아이팟 나노 6세대 같은 경우는 시계줄을 차서 썼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최대 일주일 정도를 갈 수 있고 스마트워치 정도는 한 2, 3일 정도를 갔었고 갤럭시 기어는 최대 25시간밖에 안 가는데 저도 그 시계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최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동보다는 오히려 사용 주기를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로서는.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여러 기기들을 선보였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편하고 아마 사용자들이 더 원하는 기능들을 탑재한 그런 스마트 워치나 뭐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이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기술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 루머가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 자유자재로 휘어지진 않지만 커브드 스마트폰인 갤럭시 라운드와 탄성을 가지고 있는 LG G 플렉스가 플렉서블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출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플렉서블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14년에는 진정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플렉서블. 플렉서블 하면 가장 먼저 뭐 떠오르는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삼성 발표회에서의 그 뭐지 알림 뜬 그 알림창? 네. 예. 윰. 근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치면은 그게 어떤 부분이 편해질지. 저는 그때 그 항상 시야각 얘기도 나왔었고 휴대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항상 이제 소비자들이 그 걱정하는 부분은 색이 변하지 않을까. 아몰레드를 썼을 때 아니면은 그 내구성 면에서도 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직까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OS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각 OS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존 iOS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디자인과 기능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한 iOS 7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고려한 안드로이드 4.4 키캣 업데이트를 통해 각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새로운 OS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폰 두 분 다 쓰시잖아요. 네네. 키캣 업데이트 안 하고 싶으세요? 아, 업데이트 당연히 하고 싶죠. 최신 버전 하고 나오는 싶은데 네, 이제 안 해주죠. 네. 저도 이제 iOS 7을 베타 시절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버그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은 생각에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그래서 베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iO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인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뭐 키캣은 그 전에 젤리빈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게 변한 부분은 없지만 뭐 아이콘이나 뭐 UI 상단바나 뭐 이제 소프트키 같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뭐 그런 뭐 UI의 그런 대폭적인 변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저는 처음에는 되게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iOS 7의 업데이트를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좀 되게 원래는 좀 그 아이폰이 고급스럽고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약간 처음에 다가서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뭐 좀 아이콘도 되게 색감도 되게 많이 튀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친구들이 뭐 업데이트 안 했다 그러면은 당장 가서 설정 가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정도로. 다음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싼 통신 요금으로 매달 부담을 느꼈던 사용자들을 위해 통신 3사와 같은 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요금을 자랑하는 MVNO 사업자와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한 해입니다. 이와 더불어 편의점, 우체국, 대형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알뜰폰 시장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알뜰폰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와 기존 단말기를 재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겐 MVNO와 알뜰폰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제 이 MVNO랑 알뜰폰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미니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태호군이 참석을 했었고 나눠줬었는데 뭐 MVNO 알뜰폰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뭐 앞으로 미래 같은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태호군이 한번. 네. 그 일단 해외 시장에서는 일단 MVNO가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좀 이름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우체국에서도 하고 최근에 농협에서도 MVNO 판매를 시작한다 해서 상당히 이슈를 타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게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라든지 그런 게 좀 서비스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일단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게 좀 혹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일단은 대형 회사들에서 일단은 MVNO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시장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국내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MVNO 내년에는 어떻게 뭐 구성이 될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미싱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은 2013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스미싱 방지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보안 기능인 녹스는 스미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실용성이나 대응 기기들이 부족하여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애플과 펜텍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종 지문인식 기술들을 선보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원분이면 그런 스미싱을 안 당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뭐 스미싱 혹시 주변에 뭐 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이제 그냥 TV에서 사례를 자주 본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신경 쓰는 부분 그런 것들 있으세요? 저는 뭐 메일로도 자주 오고 네. 그다음에 뭐 문자로도 자주 오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플도 깔았었고 또 뭐 수상한 메일 같은 거는 우선 그 수신자부터 확인하고 뭐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도 왔길래 그래서 뭐 주문 코드도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사전에 좀 방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스미싱은 아예 단절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진짜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실게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합성으로 5에서 6형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일컫는 태블릿 스마트폰은 다양한 작업은 물론 멀티미디어 기기로 활용도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사에서도 대화면 스마트폰과 그에 맞는 해상도, 그리고 대화면에 특화된 기능을 탑재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다양한 스마트폰들을 볼 수 있는 2013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태블릿 스마트폰인데요. 이게 화면이 커진 대화면 스마트폰을 일컫는 말이죠. 태블릿이랑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합성어. 태호군은 태블릿 스마트폰 선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 편이 이유가 사실은 베가 넘버 5라고 베가에서 처음 5인치를 태블릿으로 냈고, 삼성에서도 갤럭시 노트를 처음 했을 때 5.3인치로 출시를 했는데 요즘 웬만한 플래그십 모델들이 다 5인치 되어가지고 그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스마트폰이 더 커져가지고 태블릿이라는 용어가 자체로 사라지고 그냥 그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를 그냥 스마트폰이라 부를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태블릿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파생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긍정적이게 생각은 하나, 추후에 계속 사이즈를 늘려간다면 그 신조어가 다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뷰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쓰면서 별로 태블릿이라는 생각은 좀 아직,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직 태블릿이라는 그 생각을 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동일한 그런 화면대 크기의 뭐 갤럭시 S4라든지 뭐 좀 더 큰 다른 스마트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좀 그 경계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부터 태블릿인 건가요? 몇 인치부터 태블릿으로 불려야 되나요? 제 생각엔 7인치 때부터 7인치 밑은 태블릿이. 6.5부터 좀 상당히 좀 아까 5인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사이즈 5인치가 가장 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5인치는 스마트폰인 거잖아요. 예전에 태블릿. 예전에는 태블릿이라 했는데 요즘은 기본 스마트폰이고 다시 슬슬 커져가지고 이제 5.5인치부터 이제 5.5인치 뭐 배가 LTE는 5.6인치고 점점 그게 진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 태블릿이란 용어가 다시 사라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느껴봤을 때 6인치는 좀 너무 큰 것 같고 이제
5인치에서 5.5인치 그 사이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여기 이제 회원분들 대표로 선정되신 두 분과 저희 이제 리뷰어분들과 함께 이제 2013년을 정리하는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뭐 더욱 다양한 뭐 주제와 재밌는 내용들로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